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오늘 저녁 9시 30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CPI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는 항상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예민해지는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거라곤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경우도 항상 어느 정도 생각은 해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고 또 오늘 어떻게 매매를 할지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영상이 앞서 아직 코인킹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관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시 30 그 전에 먼저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예측치보다 8.4%보다 살짝 높은 8.5%가 나왔고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예측치 7.3%보다 조금 낮은 7.2%가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8%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연준이 바라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2%대인데 아직도 약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 9시 30분 발표하는 CPI 예측치는 전년 대비 8.1%입니다. 그리고 근원 CPI는 저번 달보다 더 오른 6.5%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지금 상황에선 저번과 다르게 비슷하게 나와도 지금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 호재보단 이제 시장 악재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CPI가 진짜 모두가 놀랄만큼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걸로도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 유가가 떨어져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가 잡힐 거라는 기대감도 최근 오펙에서 200만 배럴을 감산했고 그로 인해 기대감도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0.75bp 자이언트 스텝을 몇 차례나 진행을 했는데도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기대감도 현재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8%대 정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연준이 원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현재 2%대인데 최근 연준 인사들의 연설 내용들만 봐도 그 전에 매파나 비둘기파 나눠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분명했었지만 지금은 매파든 비둘기파든 상관없이 강한 긴축 그리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또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CPI와 PPI 지표 발표된 날짜를 보면 우선 올해 처음으로 PPI가 CPI보다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8월 10일을 제외하고는 이제 PPI가 낮거나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도 CPI는 예상치보다 최소 부합 또는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올해 CPI가 발표된 후에 증시가 올랐던 경우는 이제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10월인데 이 10월 동안 CPI가 발표됐을 때까지 한번 오르고 나머지 다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시장에선 CPI가 발표가 나오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어제 발표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이 현재 예상되어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우선 파월 의장도 근원 CPI를 더 집중해서 본다고 했었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엔 유류 그리고 식품 등을 뺀 나머지 품목들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빼고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신뢰도가 높고 그 중에서도 이제 주거 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34% 정도가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 비용 그리고 렌탈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지지 않고 오를 수밖에 없고 주거 비용 즉 렌탈에 대한 부분이 하락을 한다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주택 임대 시장이 2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미국의 주택 임대 시장이 지난 8월 아파트 임대료 호가가 전월보다 0.1%가 내렸습니다. 이게 0.1%만 내린 거지만 이 0.1%도 2020년 12월 이후 첫 하락세입니다. 아파트 임대 물건 웹사이트인 렌트닷컴 집계에서는 같은 달 원룸의 임대료가 2.8%가 내렸고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인 리얼터닷컴 조사에서도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락세인 이유는 그동안 임대료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신축 임대 물건의 증가, 계절적인 요인 등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오른 상승폭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이제 이 근원 CPI가 하락할 가능성이 낮게 보는 이유는 지금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6.02%에서 6.29%까지 급등한 상태이고 이 모기지 금리는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한다면 당연히 앞으로 더 오를 것이고 이 모기지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월 상환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렌탈하는 사람들에겐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 렌탈하는 사람이 없어도 문제가 되고 공실이 많아지고 또 길어질수록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월 상환하는 금액을 제대로 납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의 부동산 시장마저 무너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올해 안에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내년까지 지속이 된다면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같은 경우엔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상승을 해도 기회라 보고 있고 또 가격이 하락을 해도 기회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아무리 19,000달러를 지지해주고 저항을 받고 또 유지를 해준다고 해도 결국엔 이 CPI 발표 하나로 차트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격 상관없이 최소한 1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해서 RSI 지표상 과매도 구간이 되면 그때부터 비중 5%씩 분할 매수로 접근해 총 비중 50%까지 채울 계획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시간이 클수록 RSI 지표나 다른 보조 지표들도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뭐 오늘 매매를 해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의 변동성만 수익을 보고 나올 계획이고 이렇게 1시간 또는 4시간 이상의 RSI 지표상 과매도 구간에 매매를 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당연히 수익을 볼 확률이 높기 때문이고 4시간 차트를 보면 이때 9월 19일 RSI 지표상 과매도 구간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 약 6% 이상의 반등폭을 노릴 수 있었고 최근에도 10월 11일 RSI 지표상 과매도 구간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 약 1.6% 이상의 반등폭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웨이로 내리꽂는 가능성 또한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도 정말 수익이 나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은 너무나 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실시간 대응 그리고 저의 매매 관점과 정보들 모두 무료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9시 30분에 텔레그램방 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며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지난번 비트갱스터 매매 전략에 이어 이번 주는 웰시와 협약 트레이더로 활동하게 된 넉넉님과 비트인사이트 김랑훈 전문가님이 그동안의 선물 투자 노하우를 담은 매매 전략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게 단기간에 나오는 수익을 원하실 텐데 이번 매매 전략이 딱 그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내용 전부를 공개해드리진 못하지만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진입 시기, 손절가, 익절가 설정하는 방법을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쉽게 따라하기 쉬운 매매 전략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매매 전략집은 공부방에 계신 회원분들 대상으로 선 공개되고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선착순 100명에게만 이제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처음 공개해드린 비트갱스터 매매 전략집 신청 인원이 이제 5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매매 전략집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자료가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지만 해주신다면 다음 주에 공개되는 떡상 메들리에 백구님의 매매 전략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다들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